안녕하세요 여러분, 훈쌤입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오늘은 소프트 다트 마지막 3차 시 다트의 다양한 게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훈쌤의 온라인 체육교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트의 게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운트업 게임, 두 번째로 제로원 게임, 5원 게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켓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카운트업 게임입니다. 카운트는 우리말로 어떤 순서를 세다, 계산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운트다운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지금부터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3, 2, 1, 땡. 자, 이게 카운트다운입니다. 그럼 반대로 카운트업은 그렇죠. 위로 점수를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트에서의 카운트업 게임도 마찬가지로 점수를 위로 올린다. 즉, 점수를 계속 더해 나간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럼 카운트업 게임, 자, 다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카운터 게임 첫 번째로 게임은 0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1라운드, 각 라운드당 한 사람이 총 3개의 다트를 던진다. 이것을 총 8라운드 반복하는데 개인이 3발씩 총 8라운드를 던졌을 때 총 몇 발이죠? 3, 8에 24, 총 24발의 다트를 던지게 되죠. 이 다트의 각각의 점수를 모두 합산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 이 카운트업 경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라운드는 경기에서 정하기 나름이지만 보통은 8라운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라운드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라운드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라운드, 우리말로 둥근, 둥그스름한, 빙글빙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라운드는 특히 스포츠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스포츠에서 어떤 회전, 1회전, 2회전, 권투도 마찬가지로 1회, 2회, 1라운드, 2라운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다트에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총 4명의 친구가 모여서 다트 게임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순서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1플레이어, 2플레이어, 3플레이어, 그리고 4플레이어 순서로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 라운드의 의미는 1라운드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친구가 총 몇 발의 다트를 던지죠? 맞습니다. 3발의 다트를 던지죠. 3발의 다트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친구가 3발의 다트를 던지고요. 이렇게 마지막 친구가 3발의 다트까지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순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친구가 3발의 다트를 던지게 되겠죠. 이 첫 번째 친구가 다트를 던지기 전까지 그 1회전을 1라운드라고 합니다. 자, 이제 라운드의 의미 잘 아시겠죠? 자, 이 라운드는 앞으로 소개해드릴 제로원 크리켓 게임에서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제로원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다트의 게임은 제로원 게임입니다. 아까
다른 말로 5원 게임이라고도 했죠. 이 제로원 게임 같은 경우엔 이 숫자 0과 1 앞에 다른 숫자들을 붙여서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에 숫자 3을 붙여서 301 게임, 401 게임, 501 게임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를 0과 1 앞에 붙여주게 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0과 1 숫자 앞에 숫자 5를 붙여서 501 게임을 한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정해진 점수, 지금 우리는 501로 정했죠? 이 501부터 501점부터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자, 카운트업 게임에서 카운트업 하면은 점수를 쌓아 올린다 라고 했지만, 자, 카운트다운의 의미는 그 반대로 점수를 깎아서 내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501점부터 우리는 점수를 깎아 내리는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이때 각 라운드 1라운드당 한 사람이 교대로 총 3개의 다트를 던집니다. 이거는 카운트업 게임이랑 동일하죠. 그래서 총 10라운드의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개인이 3발씩 총 10번을 던지기 때문에 던지는 다트의 합계는 30발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10라운드 안에 빨리 0점을 만드는 사람이 이 제로원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특히 이 뒤에 이 제로원 게임 같은 경우엔 그 뒤에 플레이어가 남아 있어도 앞 사람이 0점을 만들게 되면 그 즉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던지는 사람이 제로원 게임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는데요. 이거는 또 이 다음에 바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자, 그리고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총 10라운드를 하기로 했는데 누구도 빨리 0점을 만들지 못했어요. 자, 정해진 라운드 안에 아무도 경기를 끝내지 못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마지막 10라운드가 다 끝났을 때 그 남은 점수가 적은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카운트업 게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했지만, 이 제로원 게임 같은 경우엔 그 반대로 점수를 깎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그 정해진 10라운드 안에 경기를 끝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점수가 낮은 사람이 그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뒤에 플레이어가 남아있는 것과 상관없이 0점을 빨리 만들게 되면 그 즉시 게임이 끝나게 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먼저 공격하는 사람, 성공을 하는 사람이 이 제로원 게임에서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 성공을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다트 게임에서는 이 성공을 정하는 방법을 디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소개해드렸던 불 기억하시죠? 자, 다트판 안에는 황소의 눈을 닮았다고 해서 불이라고 이름 붙여진 지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트판의 정중앙에 있죠. 바로 이 지점이죠. 자, 성공을 정하기 위해서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다트 하나씩을 던져서 이 불 가장 가까이로 다트를 던진 사람이 첫 번째 순서가 되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불에 가까운 지역에 다트를 던진 사람이 그 다음 순서가 되는 이런 성공을 정하는 방법을 다트에서는 디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에 등교해서 다트 게임을 할 때도 이 성공을 정하는 방법,
디들이라고 했죠. 이 디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정하고 경기를 진행해보는 그런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한 가지 또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번에는 301 01 숫자 앞에 숫자 3을 붙여서 301 게임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1 게임에서 자, 점점 점수를 깎아내려서 자, 첫 번째 라운드에 258점을 만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에 145점을 만들었고, 쭉쭉쭉 라운드를 진행해서 어느 라운드에 마지막 21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다트 3발을 더해서 21점을 만들면 숫자 0이 돼서 경기에서 이기게 되겠죠. 이 세 개의 다트를 던져서 21점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다트를 7점을 맞히고, 두 번째 다트를 5점을 맞히고, 그리고 세 번째 다트를 9점을 맞춰서 21점을 만드는 방법이 있겠고요. 첫 번째 다트 15점, 두 번째 3점, 세 번째 3점을 맞춰서 21점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21점을 남겨놓고 있는데 첫 번째 7점, 두 번째 다트 5점. 그럼 세 번째 다트 같은 경우엔 자, 몇 점을 맞춰야 될까요? 두 개를 더해서 12점이기 때문에 자, 21에서 12점을 빼면 내가 9점을 맞춰야 0점이 돼서 경기가 끝나는데, 내가 여기 숫자 9점, 자, 싱글 지역을 맞춰야겠죠. 만약에 여기 트리플 지역과 더블 지역을 맞추게 됐을 경우에는 곱하기 트리플 같은 경우에는 3, 더블은 2가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숫자 9를 만들지 못하죠. 그렇다면 이 9점에 해당하는 싱글 지역, 이 구역을 노려서 다트를 던졌는데, 그런데 이 지역을 맞지 않고 예를 들어서 14점을 맞았다, 14점 싱글 지역을 맞았다 라고 했을 때 점수가 몇 점이 되죠? 26점이 돼버립니다. 그럼 21점의 점수를 초과하게 되겠죠. 넘어가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제로원 게임에서 이런 경우를 버스트라고 해서 그 라운드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고 그 라운드 시작할 때의 점수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내가 21점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7점, 5점, 14점을 맞아서 26점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카운트다운에서 내가 마이너스 5점, 21 빼기 26 해서 마이너스 5점이 내 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라운드 시작할 때 처음 21점이 다시 다음 라운드의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버스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스트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머릿속으로 내가 어디를 정확하게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던져야겠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빨리 점수를 카운트다운해서 깎아놨더라도 0을 만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내가 버스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에 0을 만들면 그 경기는 내가 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로원 게임에서의 버스트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제로원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일단 시작은 무조건 높은 점수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자, 301 게임이든 401 게임이든 501 게임이든 처음에는 내가 다트 3발을 던져서 0점을 만들 수 있는 그 점수까지 빨리 높은 점수를 겨냥해서 다트를 던져가지고 점수를 깎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그 첫 번째, 그러니까 한 라운드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몇 점일까요?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잘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라운드에 총 3발의 다트를 던진다고 했죠. 그럼 첫 번째 다트, 두 번째 다트, 세 번째 다트 각각 모두 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야겠고, 그리고 이 3개의 다트의 점수를 합이 그 라운드의 점수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 라운드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자, 5초 카운트다운 해볼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5, 4, 3, 2, 1, 땡. 다 모두 정답을 찾아내셨나요? 바로 한 라운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는 최대 180점입니다. 자, 어떻게 180점이 되냐? 자, 우리가 다트에서 다트를 하나 던져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가 몇 점이라고 했죠? 자, 어느 지역을 맞춰야 된다고 했죠? 바로 20점의 트리플에 해당하는 지역. 20점 곱하기 3한 60점. 자, 이 지역을 노려야 된다고 했는데, 자, 이 60점 지역을 내가 3번 맞췄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60점, 첫 번째 60점, 자, 두 번째 60점, 세 번째 60점에서 총 180점이 그 라운드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 점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높은 점수를 겨냥해서 던진다가 이 제로원 게임의 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선수들도 이 20 트리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구역이 작기 때문에, 자, 이곳보다는 어디를 주로 겨냥해서 던진다? 바로 여기, 거기보다 조금 더 그 구역이 넓은 불 지역을 겨냥해서 던진다고 했습니다. 이 제로원 게임에서는 이쪽 바깥에 있는 더블불과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더블불과 그 바깥쪽으로 있는 싱글불을 구분하지 않고 이 불지역을 모두 50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점수를 깎기 위해서 이 불지역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점수를 깎는 것이 이 게임의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180점이 됐을 때부터는 세 발을 맞춰서 0점을 만들 수 있는 점수가 180점이죠. 180점이 됐을 때부터는 내가 빨리 0점을 만들기 위한 계산을 해서 0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고, 그리고 버스트를 조심해서 다트를 던지는 게 또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들 설명만 들으면은 아마 좀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교에 오면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직접 다트판과 그 다음에 영상 속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로원 게임이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게임, 크리켓 게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다트의 게임은 크리켓이라는 게임입니다. 크리켓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땅 따먹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미키마우스 그림이 있냐고요? 이 크리켓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미키마우스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그럼 다같이 이 크리켓 게임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크리켓 게임 같은 경우에는 다트판 안에 여러가지 무수한 숫자들이 있지만, 자, 이 숫자 중에서도 15부터 20까지의 숫자, 그리고 불까지 총 6개의 구역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 외의 지역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크리켓 게임에서 이 마크를 잘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자, 이 마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지정된 크리켓. 아까 선생님이 크리켓 게임에서는 어떤 숫자와 어떤 지역만 사용한다고 했죠? 바로 15부터 20에 해당하는 숫자와 그리고 불 지역만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지정된 크리켓을 3번 마크하게 되면은 그 지역이 자기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총 각 라운드에 앞서 설명드렸던 카운트업과 제로원 게임과 마찬가지로 한 라운드에 3번의 다트를 3개의 다트를 던지게 되는데, 이때 첫 번째 맞추게 되면, 그 지역을 맞추게 되면, 자, 이런 표시, 화면에 이런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2번 맞췄을 때, 자, 이런 X 표시, 그리고 3번째 맞췄을 때는 그 지역에 동그라미가 쳐지면서 그 지역이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픈된 지역은 자기의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회째부터는 그 해당 영역의 점수를 얻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영역의 싱글 영역은 1회로, 그리고 더블 영역은 2회로, 트리플 영역은 3회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20 지역을 노리는 게 아무래도 점수를 얻는 게 좋겠죠. 내가 총 3발의 다트를 던지는데, 자, 내가 첫 번째, 자, 싱글 지역을 던졌습니다. 20 싱글 지역을 던졌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맞췄으면, 자, 그 지역에 이런 첫 번째 마크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던졌는데 내가 20의 더블에 해당하는 지역에 맞추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 그게 2회로 간주돼서, 자, 첫 번째, 자, 마크에서 2개의 마크가 추가돼서, 자, X 오픈까지 되겠죠. 그리고 한 번에 더 기회가 남아있죠. 그때부터는 내가 20에 해당하는 지역에 다트를 던졌다고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지금, 자, 내가 그 지역을 오픈해서 내 영역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자, 3번째 다트를 던졌는데 뭐 20 싱글을 맞췄다 그러면 내 점수가 20점이 되겠고, 뭐 내가 20의 트리플 지역을 맞췄다, 가장 좋은 경우죠. 그러면 내가 20의 트리플 곱하기 3인 60점을 얻게 되겠죠. 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이 획득한 오픈된 영역에 상대방이 3회 마크를 하게 되면 해당 영역은 클로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클로징이 돼서 더 이상 점수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지역을 빨리 내 영역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상대방이 3회 마크를 하기 전까지 그 지역을 노려서 점수를 최대한 많이 획득하는 게 경기에서 또 이기기 위한 하나의 팁이 되겠죠. 자, 지금 이 19지역도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자, 3개의 마크를 해서 내 지역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상대방도 19지역의 점수를 주지 않기 위해서 3개의 마크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즉시 그 지역이 클로징이 되면서 더 이상 이 19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규정된 라운드 안에 총 8라운드를 진행을 하는데, 이 규정된 8라운드 안에 크리켓 영역이 모두 클로징이 되거나, 자, 크리켓 영역이라고 하면은 15부터 20까지의 지역, 그리고 불 지역까지를 포함하죠. 이 영역이 모두 클로징, 나와 상대편이 모두 오픈을 했다. 이럴 경우와 또 그 규정 라운드가 끝났다, 그러니까 8라운드가 끝났다 라고 했을 때 그 점수가 높은 플레이어가 경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경기가 끝나게 됐는데 점수가 같다, 상대
상대방과 내 점수가 같다라고 했을 땐 MPR이라고 해서 라운드별로 평균적으로 내가 마크한 수라는 이 MPR이 높은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나중에 다트판과 연동이 된 스마트폰 안에 어플에 보면은 어플상의 화면에 이 MPR의 수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MPR이 높은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그런데 점수도 같고 이 MPR도 같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먼저 던진 플레이어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크리켓 게임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크리켓 게임은 땅 따먹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트의 여러가지 게임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에 등교했을 때 이번에 배웠던 다트의 기원 그리고 다트의 기본 자세, 다트판의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오늘 다트의 다양한 게임 방법까지 잘 기억해 놨다가 수업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